세계가 깨어나는 동안 알루미늄 거인들의 군단이 하늘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글로벌 무역은 오직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만 숨을 쉬는 네트워크에 의존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자 거물들이 전략적인 정적 속에서 경제의 맥박을 운송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유로 낮의 교통을 피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학, 열기, 그리고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왜 시스템은 생존을 위해 밤이 필요할까요? 그 답은 당신이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꾼 불가능한 약속. 모든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간단한 문구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도착할 것입니다. 오늘날 권리처럼 보이는 그 약속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물류의 기적이었습니다. 70년대에는 무역의 속도가 배, 기차, 트럭에 묶여 있었습니다. 소포가 12시간 만에 대륙을 횡단한다는 아이디어는 공상과학 소설이었습니다. 페더럴 엑스프레스라는 회사가 그 허구를 비즈니스로 만들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단순히 여객 네트워크에 항공편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운송지리학을 처음부터 재발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허브 앤드 스포크 또는 허브 앤드 스포크 모델이 탄생하고 완성되었습니다. 자전거 바퀴를 상상해보세요. 중앙축은 오직 화물만을 위해 설계된 거대한 공항인 허브입니다. 바퀴살은 그 중심과 수십 개, 때로는 수백 개의 작은 도시들인 스포크를 연결하는 경로입니다. 마법 혹은 가차없는 공학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하루 종일 수만 대의 트럭과 승합차가 전국에서 소포를 수집합니다. 저녁이 되면 그 소포들은 도시에서 이륙하여 최종 목적지가 아닌 허브로 향하는 중형 비행기에 모입니다. 모두가 같은 시간대 안에 같은 지점을 향해 비행합니다. 세상이 잠든 사이 그 신경 중심지에서는 진정한 경이로움이 일어납니다. 수백만 개의 소포가 하역되고 공상과학 영화를 연상시키는 컨베이어 벨트 미로에서 자동으로 분류되며 몇 시간 만에 최종 목적지 도시로 가는 다른 비행기에 다시 실립니다. 새벽이 되면 그 비행기들은 착륙하고 물품은 배송됩니다. 왜 이 발레가 낮에는 불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시간입니다. 이 모델은 집중, 분류, 재배포의 모든 과정이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창 안에서 일어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것을 낮에 하려 한다면 당신은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공중 및 지상 정체입니다. 주요 공항의 시간, 슬롯은 금값이며 좌석당 수익성이 더 높은 여객기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가득 차 있고 대기 패턴으로 인해 경로는 더 느려지며 공항으로 가는 도로는 주차장입니다. 단 하나의 스포크에서 1시간만 지연되어도 전체 사슬이 끊어지고 내일이라는 약속은 사라질 것입니다. 운영의 정적이 흐르는 밤은 이 복잡한 물류 그림이 방해 없이 실행될 수 있는 빈 캔버스입니다. 밤은 이러한 일일 기적을 조율하기에 충분히 길고 조용하며 예측 가능한 유일한 업무 시간대입니다. 자정의 발레, 극한의 동기화. 이 통제된 광기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그 주요 사원 중 하나를 방문해야 합니다. 팩스익스의 글로벌 슈퍼허브인 테네시주의 멤피스 국제공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밤 11시와 새벽 4시 사이 이곳은 공항이기를 멈추고 물류 짐승의 고동치는 심장으로 변합니다.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어둠 속에서 수천 개의 나트륨 전등에 불을 밝힌 채 작은 화물기부터 거대한 보잉 777에 이르는 수십 대의 비행기들이 거의 일정한 흐름으로 착륙합니다. 각 비행기는 분 단위로 계산된 도착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플랫폼 트랙터, 연료 트럭,
하역 장비로 구성된 서비스 차량 군단이 각 항공기를 45분을 넘기지 않는 교대 시간 내에 처리하기 위해 군사적 코로그래피로 움직입니다. 시애틀에서 비행기로 도착한 소포는 하역되어 거대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컨베이어 벨트에 놓입니다. 내부의 소음은 귀를 먹먹하게 만듭니다. 벨트의 삐걱거림, 모터의 웅궁거림, 레이저 스캐너의 끊임없는 클릭 소리. 여기서 벨트와 전환기로 이루어진 지능형 얽힘인 자동 분류 시스템은 매일 밤 통과하는 150만 개 이상의 각 소포 라벨을 읽습니다. 최면에 걸린 듯한 정밀함으로 시스템은 그것들을 보스턴, 마이애미 또는 로스앤젤레스로 이륙할 비행기로 인도할 다른 특정 벨트로 보냅니다. 통계는 놀랍습니다. 피크 시간대에 이 센터는 60분 만에 50만 개 이상의 소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활동이 최대치인 순간에는 37초마다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합니다. 이것은 하루 중 다른 어떤 시간에도 유지할 수 없는 산업적 심박수입니다. 이 모든 열광적인 노력에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새벽으로부터 몇 분을 벌어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임계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간은 그날 오후에 수집된 소포를 실은 마지막 주간 배송 트럭이 허브에 도착할 때 시작하여 소포들이 아침 배송 트럭에 실릴 수 있도록 목적지 도시로 향하는 아침 첫 비행기가 이륙할 때 끝납니다. 이 창은 확장할 수 없습니다. 물류의 무관심한 태양은 정해진 시간에 뜰 것입니다. 따라서 야간 운영의 매 초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입니다. 기계적 문제, 폭풍, 인간의 실수는 거대한 도미노 효과를 일으킵니다. 자정의 발레는 예술이라서 우아한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필요에 의해 정밀한 것입니다. 맑은 하늘과 비어있는 도로, 효율성이 시간을 선물하다.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이 설계도라면 밤은 가장 가치 있는 원자재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하늘의 공간과 아스팔트 위의 공간 말입니다. 낮 동안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은 상업적 시간에 맞춰 도착하고 출발해야 하는 수천 편의 여객기들을 관리하며 수용 능력의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화물기에게 이것은 대기 벡터, 교통량 분리를 위한 우회 경로, 그리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이륙 슬롯이나 빈 활주로를 기다리는 지상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엔진을 켠 채 화물기가 멈춰 있는 매 분마다 연료를 태우고 화물의 이익 마진을 갉아먹습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여객기 함대의 대부분은 지상에 있습니다. 항공 관제사들은 화물기들에게 직접적이고 최적화된 경로를 줄 수 있으며 종종 더 효율적인 고도를 제공합니다. 조종사들은 홀딩이라는 단어를 말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항공 유동성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용량의 승수입니다. 정체가 없어서 멤피스에서 뉴욕까지 4시간이 아닌 3시간 반 만에 비행하는 비행기는 같은 밤에 추가로 왕복 여행을 하거나 지상 분류창을 조금 더 길게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정적의 하늘이 선물한 무에서 만들어진 순수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효율성은 활주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물기가 새벽 2시에 착륙할 때 화물을 실으러 기다리는 트럭들은 공항 접근 고속도로가 텅 비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병목 현상도 공사도 느린 교통량도 없습니다. 물품은 비행기 화물칸에서 지역 유통센터까지 오후 5시에 걸릴 시간의 극히 일부만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맑은 하늘과 비어있는 지상 사이에 이러한 동기화는 주간 조건에서 2배 혹은 3배의 시간이 걸릴 프로세스를 6시간에서 8시간의 마법 같은 창 안으로 압축하는 것입니다. 밤은 단순한 근무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글로벌 운송 인프라가 정체라는 지속적인 브레이크 없이 이론적 최대 용량의
근접하여 운영되는 유일한 맥락입니다. 물리학과 경제학이 어둠 속에서 결합하다. 항공기 함대를 운영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자본 집약적인 사업 중 하나입니다. 모든 이륙은 연료비, 유지보수비, 공항 이용료, 승무원 급여가 1톤의 화물을 운송하여 받을 수 있는 가격과 맞서는 방정식입니다. 이러한 미세한 마진의 게임에서 밤은 공항 경제학자들과 물리학의 법칙이라는 두 명의 강력하고 예상치 못한 아군을 제공합니다. 첫째로 경제적 인센티브입니다. 주간 포화를 인지하고 있는 많은 주요 공항들은 야간 동안 현저히 낮은 착륙료와 주차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는 죽어 있을 시간에 비즈니스를 유치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특정 시간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인 슬롯은 풍부하며 낮보다 훨씬 덜 치열합니다. 매일 밤 수백 편의 항공편을 운행하는 화물 회사에게 이러한 누적된 할인은 연간 수천만 달러의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전체 운영을 가능하게 만드는 간접적인 보조금입니다. 둘째로 조용한 아군인 야간 대기가 작용합니다. 일몰 후 지면은 낮 동안 축적된 열을 방출합니다. 지표면 근처의 공기는 차가워지고 그렇게 되면서 밀도가 높아집니다. 비행기에게 밀도 높은 공기는 선물입니다. 엔진에게 그것은 부피당 더 많은 가용 산소를 의미하며 이는 더 효율적인 연소와 더 큰 추진력으로 이어집니다. 날개에게 그것은 양력을 생성할 더 많은 공기 분자를 의미합니다. 결합된 효과는 심오합니다. 화물기는 한낮의 열기 속에서보다 밤에 더 짧은 활주로에서 더 많은 무게를 싣고 이륙할 수 있습니다. 혹은 같은 무게를 싣는다면 더 적은 연료를 소비하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활주로가 짧은 공항이나 더운 기후에서 이러한 물리적 이점은 실행 가능한 운영과 불가능한 운영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러한 요소들, 즉 낮은 운영 비용과 높은 비행 효율성의 결합은 야간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연료가 총 비용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있고 등유 가격의 몇 센트 변동이 한 분기의 이익을 지워버릴 수 있는 산업에서 이러한 이점들은 미미한 것이 아닙니다. 심야 고속도로의 주인들. 이 글로벌 네트워크는 스스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밤하늘의 비행운으로 그림을 그리는 소수 거물들의 영토입니다. 정점에는 규칙을 발명한 선구자의 아우라를 가진 페덱스가 있습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그들의 슈퍼허브는 공항이 아니라 속도 숭배에 봉헌된 성당입니다. 매일 밤 150대 이상의 자체 비행기가 완벽한 코로그래피 속에서 그곳으로 모입니다. 700대 이상의 비행기를 보유한 함대로 그들은 자신의 물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매일 평균 650만 건의 배송물을 이동시키며 연간 수입은 8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멤피스는 두뇌이지만 그들의 혈관 네트워크는 220개국 이상에 닿아 있습니다. 그들의 통치는 비행기, 조종사, 허브에 대한 완전한 통제라는 단순한 전제에 기반하여 오전 10시 전 배송이라는 약속이 가능성이 아닌 교리가 되도록 보장합니다. 그들의 강력한 국내 라이벌인 UPS는 유사한 철학으로 켄터키주 루이빌의 또 다른 난공불락의 요새인 월드포트를 운영합니다. 여기서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의 분류 건물은 매우 방대해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펼치면 350km 이상의 길이에 달할 것입니다. 매 피크 시간마다 41만 6천 개의 소포를 처리합니다. 수치는 오류가 아닙니다. 60분마다 41만 6천 개입니다. 야간창에 집중된 약 300편의 일일 항공편을 통해 UPS는 로봇에 가까운 효율성으로 미국 무역의 또 다른 중추 역할을 합니다. 대서양을 건너면 유럽의 고동치는 심장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뜁니다.
여기서 독일 태생의 거물인 DHL이 주요 유럽 허브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드러나는 통계는 톤수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야간의 정점에서 90초마다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거나 착륙합니다. 라입식은 동유럽과 서유럽의 흐름이 교차하는 임계 노드로 런던부터 아이스탄불까지의 시장을 독일식 정밀함으로 연결합니다. DHL은 야간 허브 모델이 북미의 기벽이 아니라 특송 물류의 글로벌 표준임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포식자가 정글에 들어와 생태계를 기초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아마존 에어. 다른 이들과 달리 아마존은 항공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객의 즉각적인 만족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가진 디지털 카탈로그로 태어났습니다. 2016년에 몇 대의 임대 비행기로 시작한 그들의 함대는 오늘날 100여 대를 넘어섰으며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델은 하이브리드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일부 비행기는 소유하고 일부는 임대하며 불과 4년 만에 물동량이 68% 성장한 시너시티의 거대 센터와 같은 자체 허브를 사용합니다. 가장 파격적인 것은 그들의 패턴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서비스들을 보완하기 위해 낮에 더 많이 비행했다면 이제는 운영의 거의 40%가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프라임 약속 때문입니다. 하루나 이틀 내 배송을 준수하기 위해 소포는 고객이 잠든 사이 한 센터에서 다른 센터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마존은 단순히 심야 고속도로에 합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일 이, 오늘 이 되도록 압박하며 새로운 차선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의 익명 영웅들. 새벽 3시의 모든 완벽한 착륙 뒤에는 자신의 생물학적 조건과 싸우는 인간 사슬이 있습니다. 그들은 밤의 익명 영웅들입니다. 조용한 조종석에서 불 밝힌 패널 앞에 앉아 세 번째 커피를 마시는 조종사. 타워의 어둠 속에서 레이더 화면에 비치는 30대의 비행기를 안내하는 항공 관제사. 텅 빈 활주로의 야외에서 차갑고 숙련된 손으로 센서를 점검하는 기술자. 허브의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소음 속에서 8시간 동안 상자를 싣는 분류 작업자. 그들의 주요 과제는 기술적 복잡성이 아니라 고대의 적입니다. 생체 시계. 그들 몸의 모든 세포는 잠들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피로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지 기능의 측정 가능한 저하입니다. 연구 결과는 단호합니다. 심야 근무 중 심각한 운영 오류 발생률은 주간에 비해 최대 50%까지 증가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주간의 6.5건에 비해 야간 비행 100시간당 최대 9.5건의 임계 사고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단기 기억력이 약해지고 반응 시간이 길어지며 압박 속에서 복잡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침식됩니다. 이 괴물과 싸우기 위해 업계는 각성의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피로 관리 프로그램은 엄격하며 생리학에 기반합니다. 장거리 대서양 횡단 비행의 조종사들은 정밀한 프로토콜에 따라 한 명은 조종하고 다른 한 명은 쉬는 조종석 내 통제된 낮잠 시간을 할당받습니다. 지상에서는 근무조가 필수 휴식 주기에 맞춰 설계되며 낮 동안에는 거의 수도원 같은 수면 위생이 권장됩니다. 완전히 어두운 방, 화이트 노이즈 기계, 화면에 블루라이트 피하기. 허브 작업자들을 위해 휴식은 빈번하며 뇌를 속이기 위해 환경은 주간 스펙트럼을 모방한 조명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 야간 군단이 새벽에 쉴 때 또 다른 부대가 교대합니다. 정비사 및 유지보수 기술자들입니다. 그들의 하루는 비행기들이 돌아올 때 시작됩니다. 낮 시간 동안 그들은 항공기의 몇 센티미터를 분해하고 검사하고 수리하고 인증합니다. 앵커리지에서
시카고까지 50톤의 화물을 운송한 보잉 766은 밤 11시에 다음 임무 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밤에는 날고 낮에는 치유하는 이 24시간의 죽이는 네트워크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지속적인 박동입니다. 이 주간에 수호자들이 없다면 야간 함대는 며칠 만에 멈추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화물의 비밀 지도. 만약 우리가 화물 발송인의 눈으로 지구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국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트래픽의 황금선으로 연결된 빛나는 점들의 성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글로벌 항공고속도로이며 그 지리학은 경제, 물리학, 그리고 정치에 의해 규정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경로는 아시아와 북미 사이의 항공교량입니다. 여기서 지리학은 거의 필수적인 정찰을 강요합니다. 알래스카 주의 앵커리지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는 외진 곳입니다. 하지만 대권 항로 지도에서 도쿄와 뉴욕 사이의 가장 짧은 경로는 바로 알래스카 위를 지납니다. 앙커리지는 북태평양의 거대한 주유소가 되었습니다. 샹하이나 홍콩에서 이륙하는 화물기들은 긴 여정을 위해 한 개까지 연료를 싣지만 시카고까지 제급유 없이 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정에 앵커리지 착륙하여 45분 만에 탱크를 채우고 다시 이륙합니다. 이곳은 너무나 중요해서 무엇을 이동시키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능하게 하느냐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바쁜 화물 공항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마이애미 인터내셔널은 감각과 서두름의 문입니다. 그들의 전문 분야는 고부가 가치 신선식품입니다. 매일 밤 콜롬비아산 꽃, 페루산 아스파라거스, 에콰도르산 참치를 가득 실은 비행기들이 활주로에 착륙합니다. 이 화물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신선도와 가치가 시들기 전 매 시간이 중요합니다. 마이애미는 새벽 전 그것들을 분류하여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슈퍼마켓과 꽃집으로 발송합니다. 유럽에서는 DHL의 라이프치히와 루프트한자 카고의 프랑크푸르트가 거대한 대륙 유통업체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물품은 북극 경로를 통한 아시아로부터 혹은 아메리카로부터 도착하여 대륙의 나머지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수년 동안 물동량 기준 세계 제1의 화물 공항이었던 홍콩 인터내셔널이 부동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하이 푸둥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이 항구들은 세계의 전자제품 생산품이 통과하는 깔때기입니다. 스마트폰, 칩, 글로벌 조립 라인에 공급되는 부품들 말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바쁜 20개의 화물 공항이 전 세계 물동량의 거의 절반을 처리합니다. 이 지도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글로벌화의 지문이며 혈액 물품, 이 각 장기 시장에 기록적인 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는 순환계이며 오직 밤만이 이 주기가 24시간마다 완료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혈압을 제공합니다. 소음 전쟁, 잠든 도시와의 갈등. 새벽에 제 시간에 소포를 받는 모든 사람 한 명당. 공항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제트 엔진에 굉음에 잠이 깨는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야간 물류의 아킬레스건인 소음 공해입니다. 문제는 소리의 물리학 때문에 심화됩니다. 밤에는 지면 근처의 공기가 더 차갑고 특정 고도에서는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온 역전은 음파를 가두고 전달하는 덮개 역할을 하여 소리가 낮보다 훨씬 더 멀리, 더 강하게 전달되게 만듭니다. 게다가 주변 소음 배경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교통도 산업도 군중도 없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새벽 2시의 이륙 굉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명의 수면에 대한 폭력적인 침해입니다. 이 전투는 두 개의 명확한 전선을 가진 규제 전쟁을 촉발했습니다.
유럽에서 환경적 감수성과 휴식권은 최우선 순위입니다.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공항들은 밤 11시와 새벽 5시 사이의 운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정부는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의 야간 비행을 연간 3만 2천 회에서 2만 7천 회로 줄이려 시도했으며 이 조치는 대서양 횡단 무역을 목조를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외교적 항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럽에게 그것은 삶의 질 때 경제적 효율성의 방정식입니다. 대양 반대편인 미국에서 철학은 전통적으로 무역을 우선시하며 더 관대해 왔습니다. FAA는 소음 수준을 규제하지만 운영을 금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엄청납니다. 시카고 오헤어 한 곳에서만 연간 370만 건에 등록된 소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사회의 압력은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맥박, 그리고 낯이 잃는 것. 결국 글로벌 수치는 우리에게 이 야간 박동의 진정한 범위를 보여줍니다. 매년 6,500만 톤 이상의 화물이 하늘을 가릅니다. 이 물품의 가치는 6조 달러를 넘어서며 부피로는 1%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무역 총 가치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비행기로 운송되는 것은 가치 있는 것, 긴급한 것, 기다릴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이 네트워크가 멈춘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 24시간 동안만 말입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인 연쇄 반응일 것입니다. 약국과 병원은 특수의약품, 테스트용 시약 및 의료 부품의 부족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각 대륙의 자동차, 전화기, 컴퓨터 생산 라인은 적기 인도에 실패한 단 하나의 임계 부품 때문에 멈춰 설 것입니다. 항구들은 긴급한 내용물이 항공으로 줄을 서지 못한 컨테이너들로 정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는 수백만 건의 배송 약속 불이행으로 신뢰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72시간 내에 부족과 혼란의 느낌은 전 지구적일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사치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경제의 중추 신경계이며 그 박동은 돌이킬 수 없이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화물 항공기들은 변덕이나 단순한 경쟁 우위 때문에 밤에 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 그들을 수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허브의 코로그래피에 필요한 조용하고 연속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체 없는 공중 및 지상 공간이 부족합니다. 물리적 및 경제적 효율성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즉각성에 대한 집단적 요구는 오직 어둠 속에서만 영향을 섭취할 수 있는 정밀한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밤은 더 이상 세상의 휴식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근무 시간이 되었으며 지구가 대부분 잠든 사이 글자 그대로 소포 하나하나로 내일을 건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궁극적인 역설입니다. 눈부신 즉각성의 세상에서 살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없을 때 일어나는 일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다음번에 한밤중에 멀리서 들려오는 비행기의 나직한 굉음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소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복잡한 기계의 기어 소리일 것이며 당신이 쉬는 동안 세상을 움직이는 기계일 것입니다. 이 평행 시스템의 규모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